늦둥이. 참 정겨운 단어잖아요. 새끼. 진짜 만약에 이 손에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막 애지중지 막 키우잖아요. 그런데 뭐 일단 그건 그렇고 엄마 단풍 구경하고 올게 하면서 육아로부터 탈출한 스타가 있다면서요.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그 주인공은 바로 2년 전 46세 나이에 늦둥이 딸을 얻은 배우 최지우 씨입니다. 어허. 최지우 씨가 SNS에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 속에는요, 익숙한 이들이 담겨 있습니다. 맨 왼쪽이 최지우 씨고 가운데가 배우 신혜라 씨, 어허. 오른쪽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씨인데요. 세 분이 함께 단풍놀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최지우 씨 지금 어린 딸 때문에 육아 연염이 없을 텐데 이날만큼은 본인이 신혜라 씨 어깨에 기대서 오히려 아이처럼 이 하루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세상에. 최지우 씨는 이게 얼마만에 고속버스야라고 감격의 효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큼 편한 자리에 왔다는 느낌을 보이고요.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단풍놀이 이 못지않게 그들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 흐뭇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땅의 엄마들한테 정말 힐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지우 씨 연예인이라고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떼고 왔어? 자는 거 보고 왔겠네. 그러니까. 자는 거 보고 왔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25개월. 25개월이면 몇 살인지 이제 감도 이제 두 돌 지났어. 요즘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대화가 돼. 이제 대화가 되지. 오. 뭐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이러고. 아, 귀여워.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고. 이제는 조금 이제는 좀 사람처럼 얘기하긴 하더라. 하루가 달라. 아, 이제 진짜 딸 이름이 루아인가 봐요. 그래서 진짜 벌써 두 돌 지났으면 많이 컸는데 이제 대화가 되나 봐요. 뭐 저 때부터 즐겁기도 하지만 대화가 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조금 더 힘들질 때도 됐잖아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대화가 된다는 건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화가 되기 전에는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데려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지는 저 겁니다.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다! 그렇죠. 시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또 하나 있어요. 왜? 아하. 왜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뭘 왜 하고 답변하면 거기에서 또 왜? 또 답변해주면 왜? 끝이 안 나요. 왜라고 계속 물어봐서 그런 적도 네.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부모가 이제는 원해서 뭐를 입에 넣어주고 그럴 수 있지만 저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아이가 선택을 하거든요. 네. 부모와 의견이 충돌되면 또 울고 이러면서 아이 키우는 게 이제 정말 힘들구나. 육아가 이렇게 지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나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지우 씨가 2020년에 46세의 나이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어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 아이가 어떤 뭐 불평을 하든 재롱을 부리든 끌어안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것 같아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이제 최지우 씨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동안처럼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제 나이에 적당한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늦둥이 같은 느낌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어허. 최지우 씨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그런 분 같아서 지금 엄마같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최지우 씨 스스로 노산의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최지우 씨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저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됐거든요. 아하. 최지우 씨는 2018년도에 1년간 교제한 9살 연하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걸려서 임신에 성공을 했고 네. 태교에 열심히 집중을 해서 건강하게 딸을 품에 안은 건데요. 사실 임신 소식 알려졌을 때부터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던 게 요즘에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임신 나이도 늦어지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군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 뭐 비교적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나이가 좀 늦어지게 되면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임신을 하고 또 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한 딸을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출산을 앞두고 팬들한테 자필 편지를 썼는데 노산의 아이콘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또 코로나에 마음까지 졸이면서 아이고. 출산 준비를 하니까 새삼 참 대한민국 엄마들 너무 존경스럽다. 어렵게 출산 준비하는 예비 맘들도 노산의 아이콘인 나를 보고 더욱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적도 참 있습니다. 마음도 따뜻하네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엄마가 된 뒤에 최지우 씨가 개인기가 하나 생겼답니다.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발라주자 연주. 이게 발라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맛있으세요? 생선 바르기 선수신가요? 어쩜 이렇게 잘 바르세요, 생선을? 지우야, 네 애는 이제 과자 이런 거 맛 알게 됐어? 루아는? 아직도 그런 걸 잘 안 먹어가지고. 그치? 아직. 그 사탕도 먹다가 뱉어버려? 한 서너 번 먹다가 우리 맛 없다. 나중에 먹을까? 그럼 다시 그냥 비닐봉투 쏙 넣어서 안 먹어. 지우가 철났다. 애 키워보더니 애가 무슨 말을 안 들었어. 지우야, 난 너무 귀여워. 한 번만 루아 흉내 내줘.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아기 치즈. 아기 치즈. 그게 뭐야? 알았어. 엄마가 이따 줄게. 아기 치즈. 진짜 아이가 이제 떼쓰는 것도 엄마가 이제 흉내내요. 그런데 진짜 아까 생선 가시 바르는 거, 살만 쏙쏙쏙 바르는 거 진짜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최명 원장님.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갖다 잘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주요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재주인데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생선 바르기로. 네. 또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필요한 두 번째 능력은 그거를 자꾸 힘들 때마다 그거를 즐겁고 재밌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를 흉내내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도 최지우 씨 하면 그 드라마에서 보는 약간 신비주의 그런 것만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천상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땅의 엄마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육아의 매콤함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매섭잖아요. 진짜. 그런데 거참 한 명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분도 있다는데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50대 육아에 한창이신 배우 신현준 씨입니다. 신현준 씨요? 네, 신현준 씨가 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을 딱 본 순간 육아란 이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머. 양 손에는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막내딸을 아기띠에 채워서 거리를 세상에. 거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마저 신현준 씨의 패션입니다. 아하. 신현준 씨 원래 이 패셔니스타로 유명한데 이날만큼 트레이닝복에 또 검정 코트를 매치한 독특한 패션입니다. 네, 행복한 육아, 힐링 육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쉰 아빠의 룩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육아에 여념이 없어서 본인의 패션은 지금 신경 쓸 틈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신현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출산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늦둥이를 얻은 아빠들 모두 힘을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신현준 씨 기럭지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 뭘 입어도 진짜 매치가 안 되는 듯하지만 트레이닝복에다가 코트까지 입어도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근데 저렇게 아이 손잡고 아이 메고 안고 다니고 하면은 동네 분들이 대박이라고 박수 쳐주겠습니다, 진짜로. 네, 뭐 동네 어르신들만 박수를 치겠어요. 저도 지금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너무 기특하네요. 네. 뭐 너무 그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아이들이 다 어립니다. 뭐 지금 제일 그 막내가 이제 얼마 전에 돌쟁이네, 태어났고요. 네네. 네, 그리고는 큰애가 7살, 둘째가 5살. 근데 7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아빠 손을 잡고 아들이 둘인데요. 네. 저러고 조용하게 안 걸어 다녀요. 막 사방으로 맞아요. 손 놓고 뛰어다니고 맞아요. 부모는 이제 쫓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아이들을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저렇게 조용하게 손을 잡고 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네. 저 패션 유행할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궁금한데요. 삼남매 일상 어떨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도 해줄게. 와, 진짜 그냥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는지 그냥 이목구비가 또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상에 나왔던 노래 허준별 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요? 아베 마리아 노래가 아하. 잠깐 덜 나왔어요. 아하. 네, 그게 천국의 계단에서 신현준 씨가 등장할 때 나오던 그 신현준 씨의 테마곡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저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게 네.
막내딸 민서 돌 촬영장이에요. 그런데 촬영을 하다가 아기가 이제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 신현준이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고 꺼낸 게 저 아베 마리아를 딱 틀어줬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아빠의 테마곡이라는 걸 아닌지 어머. 민서가 눈물을 뚝 그쳤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그래서 무사히 사진 촬영을 이렇게 마치고 네.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돌잡이를 했는데 민서가 돈을 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신현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신현준 씨랑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현준 씨 촬영장에서도요. 딸 사진만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어머, 세상에. 딸 얘기만 하면 한방 미소가 딸 바보 번지거든요. 표정 보세요. 아이고. 딸 바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아이 셋 이 케어하기가 정말 육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혹시 뭔가 이 좀 어려움을 같이 나눌 육아 동지는 없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어허. 두 분 친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네. 정준호 씨라고 하시죠. 오. 그 배우. 두 분은 네네. 사실은 앙숙인 것 같으면서 두 분이 만나면 늘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좀 헐뜯는 그런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늦게 아이를 낳았고 이제 둘째 딸을 50세에 정준호 씨가 출산을 했어요. 그래 정준호 씨는 늦둥이 나왔군요. 예, 네. 54세에 셋째 딸 출산했는데 사실은 신은준 씨는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딸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준호 씨 어머님께서 네. 딸을 가지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늦둥이를 딸을 또 낳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정준호 씨가 아무래도 먼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신현준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궁금한 게 있거나 아이를 돌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꼭 정준호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민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 조언도 한다고 하는데 앙숙처럼 보이지만 정말 뭐랄까요? 두 사람의 우정이랄까요? 나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또 육아를 통해서 그 우정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하게 육아 동지인 정준호 씨의 도움도 있지만 이렇게 신현준 씨가 육아에 잘 하는 데는 진짜 든든한 응원군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이 아이 갖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 기다렸는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저한테 좋은 음식을 많이 주셨어요. 아 그때 결혼하고 있을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지리산에 갔을 때 어떤 어머님이 8년 묵은 더덕을 줬어요. 오늘 받은. 그래서 그게 첫째예요. 제가 큰애가 48에 태어났고 이제 예준이는 제가 50 넘어서 선생님 혹시 모를까 봐 저 초혼입니다. 초혼이요. 큰애는 뭔가 되게 신기해. 장남이라서 아빠가 왠지 힘든 걸 아는 것 같아. 아빠 어디가? 그래서 민준아 아빠 촬영 갔다 와서 재밌게 놀자 이랬더니 갑자기 애가 우는 거야. 그리고 또닥 한참을 뭐 아는 애 같아. 그래서 느낌에 우리 아빠가 힘들었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뭐 꽉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지. 신기해. 아이가 완전히 자기도 알지만 행복이야. 얼마나 또 대견하고 든든하겠습니까? 아이가 마냥 어릴 것만 같은 아이가 아빠를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아빠를 꼭 안아줬답니다. 아우 눈물 날 것 같은데 근데요 이분도 정말 40대 후반에 늦둥이를 얻어서 지금 육아에 한창이신 분이 또 있다는데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해 48의 나이에 늦둥이 딸을 얻은 배우 원기준 씨입니다. 어허. 원기준 씨는 올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을 얻게 되면서 다시금 육아가 시작이 됐는데 본인은 딸을 너무 갖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타인타인에서 보면은 디캐프리오가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딸을 얻었을 때 딱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딸이 한 17개월 정도 됐는데 힘든 것도 있고 육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아, 얼마나 지금 즐거울까요? 세상 다 가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진짜. 근데 늦은 나이에 그렇게 원하던 딸을 낳았고 그리고 행복에 푹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원기준 씨 하면 여러분 드라마에서 뭐 못된 사이 역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진짜 기억에 남는 역할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명장면 그때에 대한 뭔가 추억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인연이 된 맞죠? 싸다기 어머니 맞죠? 실장님. 그때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못된 사이였죠. 그쵸. 예. 바람 피고. 바람 바람 제가 피고 이제서야 내 사랑이 나타난 걸 어떡하느냐 한번 막. 그때 대사가 뭐였냐면은 장모를 보니까 딸을 알겠구만 이러는 거야. 애미나 딸이나 아주 둘이 똑같네. 이 감정에 딱 몰입이 되시니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나 울면서 때렸잖아요. 웃으면서도 안 때렸어. 너무 맞아요. 분해갖고.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대사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 설명하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허전 변호사님. 너무 유명한 명장면이죠. 장모님한테 김치로 이 따기를 맡던 그 장면이었는데 2014년도에 한 드라마에서 이 원기주 씨가 바람 피우는 남편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 장모님 역할을 맡았던 분이 아까 나온 이 배우 이호춘 씨였는데 네. 김치로 따기를 맞는 장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대본에는 김치로 그냥 때린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네. 현장에서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김치로 따기를 한번 때려보자. 그래서 저 명장면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아예 배우들도 정말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한 게요. 네. 때리기 좋게 이호춘 선생님이 한 포기를 이렇게 손에 감아 쥐어서 이렇게 온 힘으로 날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김치 포기가 쫙 벌어지면서 원기주 씨 목에 감겼고 어머. 김치 국물이 정말 콧구멍, 귓구멍, 눈에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NG를 안 내려고 코를 이렇게 훔치면서 참았는데 코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줄줄 날 정도였다고 하고요. 귀에 들어간 고춧가루를 빼기 위해서 면봉을 2통이나 써야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진짜 연기에 혼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원기준 씨 실제 모습은 너무너무 좋은 남편의 원기준 씨랍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이제 낳고 해서 굉장히 제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내 그 성에 차진 않겠지만 최대한 제가 좀 집에 있을 때는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아기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뭐 배변은 제가 좀 담당을 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왜냐면은 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아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프면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배고파. 왜냐면 항상 이제 제가 좀 음식을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차리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 배고파. 아빠 밥 줘. 뭐예요? 살림까지 도맡는 육아하고 정말 좋은 남편의 기준은 뭐죠? 원기준? 뭐 이런 겁니까,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리네요. 아니 아이가 와서 밥을 달라는데 아버지한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평소에 아빠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한테 오지 않죠. 엄마한테 찾아가지.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안 준다는. 그러니까 원기준 씨가 그렇게 육아를 많이 도와주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잘해서 그런 거예요. 네. 누구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뭐 그렇죠. 말뚝에도 인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속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저 진짜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팔을 다치셨대요. 그래서 깁스를 해서 이 5남매인데 용기준 씨 남매가 5남매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일주일씩 기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근데 옹근 씨 집에도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너무 정성스럽게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저렇게 밥상을 잘 차려주니 딸네 집 이제 일주일이라 딸네 집 갔잖아요. 딸네 집에서 며느리 칭찬을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옹기준 씨한테 올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본인은 그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육아도 또 집안일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처음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좋은 남편의 기준 원기준 씨 맞네요. 왜냐면 보세요. 부부간에요. 너는 우리 집에 뭐 잘해줬냐?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 뭐 잘했냐?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은 부부싸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갈등이 커지는. 근데 보세요. 원기준 씨 아내분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시어머님한테 지극정성하니까 원기준 씨가 마음이 감동감화받아 다 잘하잖아. 또 이 처갓집에.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행복 바이러스. 이런 게 다 전염되기를 좀 기대를 해볼게요. 모든 가정에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